11월 22일 금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포항시립연극단이 오는 28일부터 시청 대잠홀에서 창작 초연극 형상강 랩소디를 무대에 올립니다. 어떤 작품인지 박장렬 상임 연출가와 자세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장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이 가을에 어울리는 연극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공연 개요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형상강 랩소디는 포항을 배경으로 해서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포항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연으로 만들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선택과 행동이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는 두 여성의 여정을 보여주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음, 이게 일단 창작 초연이라고 하는데 제목부터 형상강 랩소디 정말 우리에게 가까운 우리적에 가까운 지역색이 드러나는데요. 어떻게 만들게 된 작품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포항을 배경으로 하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올 봄부터 준비를 쭉 작가하고 이제 준비를 했고, 뭐 창작 초연이다 보니까 뭐 20몇 번의 이렇게 각색을 계속 하면서 열심히 음,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형상각은 뭐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쭉 지켜보잖아요. 인간의 삶은 길어야 뭐 100년 이렇게 유한하지만 네. 우리 곁을 지나갔던 형상강은 뭐 1000년 넘게 이상 우리를 지켜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랜 세월의 형상강 그리고 랩소디라는 그 일종의 서사적인 그 형식이랄까 그런 걸 음, 통해서 포항에서 우리 근대 역사를 통해서 살아간 사람들과 포항의 이야기를 현재 시점에서 뒤돌아보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해보자라는 작품으로 음. 한번 구상했던 작품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게 또 포항의 이야기다 보니까 공연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도 할 것 같고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야기들도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보니까 이게 모티브가 된 소설이 있다면서요? 네네. 모티브가 소설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고요. 네. 그런 소설이고 영화로도 좀 한 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스페인의 내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소설이 음, 스페인의 내전을 다루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또 6.25 내전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6.25 그 소설은 스페인의 내전을 통해서 또 그 속에서 그 내전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음, 그들을 또 찾게 되는 현재의 사람이 만나서 리스본이라는 곳을 통해서 만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그런 형식, 공간적인 것 그런 것을 모티브로 해서 네. 저희가 형상강 랩소디를 구상하게 됐고 또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형상강 랩소디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대학에서 이제 현재의 여성인 대학 교수인 최덕임 씨가 네. 어, 학교 통폐합 문제, 뭐 이혼 문제 이런 문제로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픈 상황이죠. 음,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연히 무심의 언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무심의 언어의 책이라는 소설을 쓴 이제 작가가 소설 태생인 강윤이라는 소설가였던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이 강윤희를 만나게 된다면 좀 음, 더 알아본다면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처음에는 약간 회피 겸 뭐 여행 겸 해서 이제 음, 포항을 찾게 되죠. 네. 그래서 포항을 찾게 되면서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내용을 쫓아서 이제 포항의 뭐 책방들 그리고 뭐 포항의 강가 그러면서 그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점점 그 과거의 강윤희의 삶을 알게 됩니다. 음, 시대적 배경이 강윤희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이제 일제강점기 6.25 그리고 4.19 이렇게 돼서 음. 그 시기에 이제 강윤이 안타깝게 죽게 되죠. 아, 네. 어, 예,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 근대 역사에 그 굴곡이 많았던 그 시기를 살았던 강륜이라는 의사의 삶을 음, 현재의 그
최덕임이라는 교수가 쫓아다니면서 네. 그걸 통해서 소설 속의 이야기 장면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음. 이제 시간과 공간이 서로 겹치면서 그걸 통해서 이 흔들린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약간 답을 찾아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로서 평탄한 삶을 살던 덕임이 이제 포항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강윤희의 삶을 접하면서 변화가 된다 이런 얘긴데 네. 그러면 이 강윤희의 삶은 좀 어땠습니까? 네, 그렇죠. 이 강윤희의 삶은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일본 제국의 부역을 판사로서 부역을 하고 있는 집안의 이제 딸로 태어나서 음. 의사가 됩니다. 약간 아버지의 권유, 집안의 어떤 강압이어서 네.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한 것이 아닌 뭐 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의사가 됐지만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는 아버지는 죽고 그다음에 자기는 6.25라는 것을 또 맡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포항 시민들이나 다친 분들을 많이 도와주는데 네.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어느 날 자기 병원 앞에 인민군들이 퇴각하면서 어린 인민군을 한 명 놓고 가죠. 부상한 사람을, 음. 부상당한 인민군을. 네. 근데 강윤희는 의사로서 그 인민군을 도와주지만 사실은 그 포항에 계신 또 이제 인민군들이 해들었던 그때 6.25 당시의 나쁜 짓 때문에 네. 이 의사는 일종의 배신자라 낙인을 찍게 음. 되죠. 네. 왜 적을 살려줬냐. 네. 뭐 그런 거. 그래서 한때는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의사이면서도 동시에 다시 이제 또 지금 음. 배신자로 지키는 그 삶을 살다가 뭐 대구 2.28이 라든지 그런 4.19 항쟁 때 또다시 이제 민중을 돕는 삶을 살다가 음. 어려운 일을 겪게 돼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뭐 강윤희는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과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일제 감정기나 뭐 6.25나 그런 것들이 자기 뜻에 맞지 않게 네. 자기를 시대라는 파도 속에 자기를 떠밀리게 되잖아요. 네. 그런 삶을 살았던 강윤희를 이제 지켜보는 음. 현재의 최 교수, 최덕임의 네. 시각에서 이 이야기는 전달이 되고 또 음. 생각하게 되는 연극입니다. 예. 정말 관람하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또 사건들인 것 같은데 네. 이 형상각 랩소디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관객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공감과 동조를 이끌어냈으면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이 연극의 주인공은 이제 두 여성입니다. 뭐 그 두 여성의 위대함, 또 보편함, 또 슬픔, 기쁨, 뭐 희노애락을 이제 전달하는 연극이죠. 우리가 살면서 뭐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 꼭 선택을 하게 되고 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고 또 그 선택이 이은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삶의 어떤 미래를 열고 현실의 열매를 맺게 하죠. 우리는 또 음.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흔들리면서 힘들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걸 함께 질문하고 던져보고 또 극속에서 같이 따라가면서 관객도 함께 음. 그렇지, 그렇지. 저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처럼 그런 공감을 갖게 되고 또 뭐 가족들이 함께 와서 보시면서 자기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들 또 행동해야 되는 것들 흔들렸던 것들을 공연 보고 함께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무대나 연기, 연출 면에서 그럼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이제 과거의 시간과 공간과 현재의 그 시간과 공간이 이제 이렇게 무대 위에서 중첩하면서 막 만나고 또 한 공간 속에서 이 시공간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네. 좀 그런 부분에서의 조명이나 연기를 많이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뭐 노래도 나오고 움직임도 되게 많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약간 표현주의 작품도 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뭐 관객들이 쉽게 이해하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일단 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의상이나 또 우리 무대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함께 소통하면서 관객들을 위해서 이제 최상의 무대와 조명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기 배우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전반적인 하모니를 이끌어내고 그 하모니에서 일어난 에너지를
관객한테 전달하느냐가 제 몫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신경 쓰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공연 관람은 예매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네네네. 지금 네이버에 형상과 랩소디 치시면 예매 폼이 나오니까 그걸 따라가셔도 되고요. 티켓 링크에 들어가셔서 예매를 하셔도 되고, 혹시나 예매를 못 하신 분은 극장으로 오셔서 음. 직접 표를 사셔도 되는데, 예매를 하시는 게 아마도 좋은 자리에 음. 앉는 게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올해가 이제 이 작품이 마지막인지 내년에 계획 중인 작품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올해는 이 형상과 랩소디가 마지막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어린이 뮤지컬 그 음. 2월 달에 어머니 이야기라고, 네. 어머니 이야기라는 작품을 이제 12월부터 다시 준비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엔 그 어머니 이야기를 출발을 해서 5월 달에 뭐 정기 공연, 여름에 뭐 버스 투어 공연,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르와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시민들 관심 가져 달라고 초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저희가 그 포항시 연극단 형상과 랩소디를 축하해준 축하 영상을 한 30군데로 더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이나 또 뭐 인스타나 이렇게 해서 뭐 쇼츠나 릴스를 통해서 뭐 이제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영상을 보내주신 포항의 시민 여러분과 어쨌든 저희를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공연은 결국 관객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포항시 연극단은 시민들이 주인인 극단이죠. 주인님들이 많이 오셔가고 객석을 채워주시고 또 홍보도 해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공연 만들어서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나는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포항시립연극단의 창작 초연극 형상강 랩소디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박장열 상임 연출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